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장혜경입니다. 먼저 우리 장덕준 님 어머님과 김충현 님의 누님께서 아까 오열을 하셨는데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의 죽음은 아예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쿠팡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번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장덕준님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틀 텐데요. 다 많이 보신 영상일 거예요. 그 일을 하던 영상인데 장덕준님이 이때 당시에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4단에 헬스 그리고 주 1회 등산 등등 해서 정말로 건강한 체력이셨고 1년 4개월을 일하셨는데 15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예. 저렇게 이제 계단을 3칸, 4칸씩 뛰고 이 물류센터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엄청 넓고 그리고 몇 층씩 되거든요. 저기를 계속 뛰면서 다니십니다. 그런데 5만 보를 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아까 보셨다시피 뭐 2만 보 그다음에 시계를 그 만보기를 해서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작게 뛰었다 이런 거를 막 소송하면서 재판에서 막 보고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다이어트 이런 말에 엄청나게 분노하셨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분노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쿠팡이 했다는 것은 되어 있었지만 그 행위자가 김범석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자체가 김범석에 의해서 되었다. 당시 대표이사는 김범석이었고 김범석의 지시하에 이것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보시면 물 마시기, 대기, 출근 등록, 잡담 서성거리기, 비어있는 토트 뭐 이런 데 이동했다. 책상에 PDA 확인했다. 카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장실 간 거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영상을 캡처를 해요. 그래서 저 앞에 보시면은
휴게실 이용 후 화장실 이용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런 영상만을 캡처를 해서 재판에 대응을 합니다. 이러면서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제 근로자들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넘겨주시볼래요? 예, 여기에 강한승, 박대준 그리고 해럴드 로저스 저 앞에 계시는 분이 다 관여가 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업무상 메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계시는 그 해럴드 로저스 우리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의하신 거 인정이 됩니까? No, we worked as a company in response to the Noel 아닙니다. investigation. 우리는 예, 아니요로만 조사에 대답해서 대해서 아닙니다. 회사 차원에서 됐어요. 대응하였습니다. 예. 여기에 분명히 보시면은 메일이 있어요. 보낸 사람 메일이. 해롤드 로저스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증을 하시는 것은 처벌받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대준 대표님. 예. 요거 지금 인정되십니까? 처벌받는다는 거 아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무엇을 방해할 생각은 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 대응하시는 거 재판 대응,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청문회 재판 대응을 위해서 지금 증거들을 조작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복이 이렇게 하는 거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박대준 대표님이 지금 쓰신 거예요. 혹시 이게 다른 근로자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장덕준님 거. 장덕주님의 만보기를 제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 아니죠. 그와 관련한 재판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만보의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 강한승, 박대준에 의해서 이렇게 논의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예, 이거 모르겠다는 거네, 지금요. 예, 부정일 수 있죠. 네, 그러면 넘겨주셔볼래요? 다음에 하시죠. 근데 박대준 증인, 예.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로저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쿠팡이 그동안에 산재 사고가 나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쭉쭉 몰리는 소송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환노위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고요. 이렇게 법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쿠팡입니다. 자, 아까 장덕준 씨 관련한 그 김범석 의장의 SNS 메시지, 이것은 실제로 정슬기 씨가 장덕준 씨가 그 산재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작하고 은폐했던 그 시도라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소송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소송 안 하셨어요?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y with our cooperation found it 관련 was a 정부 workplace accident for which 기관이 저희의 협조에 따라서 이것은 산재였다라고 파악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사죄한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시네요. 왜 소송 안 하셨나고요?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김범석 의장의 SNS 그 메시지가 진짜가 아니면 소송을 하셨어야죠. 허위 조작인데. 왜 다른 말을 하십니까? If we filed a lawsuit every time the media 우리가 소송을 misconstrued 하면 facts and gave false stories, 이것에 that's all our lawyers 대해서 would do. And you would criticize us for 우리가 doing it, as 이제 you've already done. 변호사들은 항상 이제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은 그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그렇게 한다고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예. 여태까지는 진실을 보도해도 소송을 하더니 그러면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도 소송 안 하는 거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바보입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어가서 이제 산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부 장관님 좀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 이제 앞에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실제로 쿠팡이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지금 119에, 실려갔던 건수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택배 업체보다 50% 정도 많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방 119로 실려가지 않고 자차로 많이 갔다면, 2배로 갔다면 아까 그 수치처럼, 그러면 2배 이상 많겠죠. 예, 이렇게 되는 산재 현황입니다. 그리고 응급으로 119에 실려갔을 때 중증으로 해석되는, 그러니까 거의 죽음의 경계 위기에 있는 분들이 2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20%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산재 사고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저게 쭉 보시면 뭐 사망 사고에도 단 한 명밖에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죠. 예,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는 여러 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넘겨주세요. 이게 산재 사고가 났던 당사자가 그 쿠팡과 여기 풀필먼트네요. 여기와 합의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취하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고 사실 누설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을 다른 데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합의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합의서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쿠팡이 아까 앞서서 보신 그 수치로 보시면 초기에 22년에는 산재가 쿠팡 본사에서 많이 났어요. 1451건입니다. 근데 23년에 보시면 322건으로 줄어요. 그거는 CLS가 이제 전환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저하게 줄어요. 이거 왜 그래요? 22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헤르메스였나요? 예. 그리고 실제로 산재 은폐를 하기 위한 매뉴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매뉴얼대로 실제로 정리되면서 산재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서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 근로감독 갖고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응급으로 가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중증, 그분들을 낱낱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고 어떻게 경과 처리가 됐는지 제가 그거 요구했지만 지금 쿠팡이 자료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거기서 심층적으로 조사하면 저는 그 합의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쿠팡이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지, 산재를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특별 근로감독 하겠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지금 안 되는데 몇 년 동안. 저는 그 정부의 명확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는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기업하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도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감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지금 기관들께서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서셨겠지만 실제로 책임을 가지고 우리 행정이 나서서 이런 쿠팡이 제대로 정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해주시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승용 씨, 예, 유족분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잠깐 시간 멈춰 주시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PPT는 실제로 주 5일 근무한다고 하지만 주 6일, 주 7일을 근무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이디를 빌려 써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주 7일 동안 일을 하면서 가로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진짜 환경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승용 씨의 지금 이게 근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속 8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디를 돌려 써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80시간 이상 야간 배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로로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 초상을 치고 온 첫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쿠팡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로저스 씨가 이제 사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말씀해 보실래요?
Yes, my deepest condolences. 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의를 표현합니다. 네,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낍니다. 예, 그러면 쿠팡이 그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vendor 제가 company for which he 알기로 worked is negotiating is working 그 with the family 고인이 right now to 일하신 provide support. 그 업체와 유족 측과의 지원책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와,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저기 계시는 분은 누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부인이 계세요. 아이들도 계시고, 그러면 직접 제주도에 가셔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I feel the deepest condolences for it, and the information that I 네, received after 고인에 we heard 대한 your 깊은 conversation 조의를 표현합니다. 제가 받은 정보로는 고인이 일한 그 회사가 제주도에 가셔서 직접 사과하실 의향이 있냐고 딴 얘기 하지 마세요. I'm not sure that would be 그것이 고인의 가족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이분들은 진심 어린 쿠팡의 사과를 원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부인 그리고 부모님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아이를 당장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하십니까? 해야죠. 사과를 진심 어리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자,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건 입만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미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장을 잃었어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토록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쿠팡 뭐합니까? 사과하는 거면 사죄와 배상하시고 배상도 다 하셔야죠.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네, 깊은 조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정보로는 고인이 일하신 그 업체가 유족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지원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책임을 안 지시겠다는 얘기네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유족분 한번 저기 대표이사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잠깐 세우고 나오세요. 예, 거기서 말씀하세요. 예. 불과 2달도 안 됐습니다. 아니, 지난달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가 49제였고 사람이 죽었고 가장이 죽었고 저희 엄마의 아들이 죽었고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첫째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엄마의 케어가 필요해서 지금 엄마도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가장을 잃은 순간부터 생계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보상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보상한다고 책임진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The information I've received is the vendor company is working directly with you right now to provide that support. 대체 누구랑 대체 뭘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고인의 업체가 유족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The vendor company for which your brother worked, my understanding is they're in discussions with your family. 제가 알기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까? 해당 업체가 유족 측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 share my deepest condolences. 네,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말만 조의를 표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몇 번 죽이는 건지 알아요, 이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더니 은폐돼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쿠팡에서. 쿠팡이 책임져야죠. 왜 책임을 안 지고 자꾸 회피합니까? 김범석 의장 왜 안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노동자를 기만하는 거죠. 도대체 노동자들 어떻게 보는 겁니까? 노동자 없이 쿠팡이 이렇게까지 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전 세계 기업을 확장할 수 있었나요? 노동자의 피땀 없이. 도대체 노동자들이 어떻게 여기길래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여기길래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기망을 합니까? 우리 국민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We believe strongly in caring for our workers. 우리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억 달러를 들여서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안전 기록이 개선이 되었으면 제가 알기로 우리의 안전 수준은 산업계의 평균치에 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제시한 수치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선은 로저스 씨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갑니까? 이게 저 소기의 경일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노동부 장관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 누님. 지금 증거 자료 보시면 8월 달에 증거 자료가 공개됐는데 지금 고 오승용은 11월 죽은 달 전 달에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 연속 근무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동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답변해 주시죠. 아까 PPT 보셨죠? 80시간. 네.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아이디 도용 같은 것들이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대리제휴이 통치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서 퀵플렉서들이 또 고용이 불안해지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슴 아프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청문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단 쿠팡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이후 임하는지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누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죠?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 장관께서 저렇게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드실 텐데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노동부 장관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해롤드 로저스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쿠팡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적대적인가요? No, we work 그렇지 않습니다. with our 저희는 unions 노조와 and 함께 have 협력을 negotiations with them 하고 and 함께 discussions.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PPT 열어주시고, PPT 보시면 여기 지금 업무 메일이에요. 내부 업무 메일입니다. 그 업무 메일에 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제7국분회에서, 약 20에서 30명, 23년 2월 10일 날 5시 반에서 7시까지, 셔틀버스 승차장에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켓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정도로 예상된다. 근데 대응 방안을 보시면 전 구역의 바리케이트로 원천 봉쇄 및 대응 인력 투입,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벼운 그냥 일상적인 노동자 홍보 활동인데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동부 장관님 말씀해 주시죠.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이것이 어떻게 시행이 됐냐면요. 저기 보시면 이게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회사 측에서 만드는 거고, 어떻게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할 거냐, 이런 것을 군사작전을 짜듯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출퇴근하시는 이 노동자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동선까지 싹 변경하면서 쭉 짠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여기는 또 어디냐면 23년 4월 25일이에요. 5명 정도 온다고 예상이 된 겁니다. 대구
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사측은 몇 명을 투입을 했냐면 보안협력업체 20명, 그 다음에 관할 기관에 총 17명, 그래서 7국 경찰서에 15명, 서부지청 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8명, 용역까지 포함해서 48명 대응했네요. 이렇게 진짜 이건 더 과도하죠, 장관님? 그렇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명 가지고, 단 5명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거든요. 실제로 노동조합과 같이 가면 의원도 출입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실제로 유인물을 뿌린다고 해서 해고된 노동자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해고 투쟁해서 겨우 복귀했어요. 지금도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 쿠팡은 실제로 노동조합을 불운시하는 그런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죠. 자,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죠? 헤르메스 이 보고서. 요거 지금 내용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보면은 회사를 이제 구조 변경 분할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목적 안에 노조 결성이 될 거다. 쿠팡맨이. 그리고 넘겨주세요. 보시면 노조 결성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쿠팡맨 수가 3,000명이 넘고 노조 결성 가능성이 있다. 또 넘겨줘보세요. 자, 그리고 앞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CEO가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분할로 노조가 결성되는 범위를 줄이고 실제로 최대한 규모를 작게 해야 된다. 노조가 결성이 300원 이상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CEO에 대해서 계속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CEO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들어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 헤르메스 이 분할 이 관련한 이 문건은 김범석 CEO를 방탄하기 위한 분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자, 처음에 쿠팡이 나왔을 때, 대대적으로 정규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가던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CJ. 여기에 있던 노동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여기가 훨씬 더 근무 조건이 좋고 환경도 좋고 월급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다시피 CLS와 대리점 하청 비정규직으로 쭉 전락시키고 외주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산재 사고가 났고 산재 은폐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노동조합도 많이 탄압하면서 노동조합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헤럴드 로저스 주기님. 자, 이렇게, 실제로 강제 분할을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불운시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할하면서 실제로 위험의 외주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졌고, 해고는 마음대로 되는, 이런, 해고라고도 붙일 수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전환된 거죠.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요. 쿠팡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이것을 다시 합병하는 절차를 거치고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일자리 자체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입장 묻습니다. Respectfully, I disagree. There's many reasons why we have 하지만 저희가 현재 그 기업 구조 갖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노조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신 사진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노조원들이 저희 그 사업부에 침입을 해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손상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고 저희의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You were talking about that, and I was clarifying the record. 그것을 I already 말씀하셨기 때문에 answered your 제가 first 그 question. 정정 말씀을 드렸고 제가 첫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성공하고 있다는 거, 걱정하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거짓말 말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에서는 가득한 쿠팡이라고.